어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여러분의 스마트폰 주식 어플은 안녕하셨습니까? 미국 시장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불패 신화 일라이 릴리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AI의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긴급 방어에 나섰지만 주가는 8% 넘게 미끄러졌죠. 심지어 주식이 떨어지면 오른다던 비트코인과 은, 실버마저 동반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들이 가장 위험한 폭탄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2026년식 현금 증발 쇼크의 서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밤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탈출해야 할 마지막 신호일까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나누던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는 대화가 이제는 얼마나 깨졌냐는 한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두 개의 거품이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진원지는 바로 바이오, 그 중에서도 일라이 릴리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라이 릴리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초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던 약이었죠.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을 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6일 발표된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률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치킨 게임의 결과라고 부릅니다. 노보 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암젠,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쟁자들이 더 강력하고 저렴한 알약 형태의 신약을 쏟아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좋죠. 100만 원 하던 약이 30만 원이 되면 더 이상 특정 브랜드만 고집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범용화, 커머디티제이션의 공포입니다. 명품이 생필품이 되는 순간 기업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은 멈춥니다. 일라이 릴리의 폭락은 단순히 실적 부진이 아니라 독점의 시대가 끝났다는 시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이오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반도체와 코인까지 같이 떨어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어제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에서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말이 아니라 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빅테크 기업들은 AI 칩을 사느라 수백조 원을 썼습니다. 이를 설비 투자, CAPEX라고 하죠. 여러분이 식당을 개업하려고 최고급 주방 기구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이상 주방 기구를 사지 않겠죠. 지금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를 ROI, 투자 수익률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AI로 돈을 버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자 칩 주문을 줄일 거라는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일라이 릴리의 폭락이 성장주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자 의심받던 엔비디아의 거품론에도 불이 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은은 왜 떨어졌을까요?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6일은 달랐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떨어지는 에브리싱 셀오프, 에브리띵 셀러프가 일어났죠? 이유는 딱 하나, 마진콜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가 폭락하면 증권사는 당장 현금을 채워 넣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고 싶은 게 아니라 팔리는 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은이었습니다. 즉, 시장에 현금이 말라버리자 투자자들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익이 나 있던 자산까지 투매한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우리는 AI와 비만약이라는 두 가지 테마에 취해 너무 많은 빚을 냈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엔비디아로 차를 바꿨다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추격 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그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변합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원한 해자 모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진입하고 가격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도 이익률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저 비싼 고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꿈 그로스를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현금 캐시플로우를 증명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기엔 2026년의 시장은 너무 냉혹해졌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다시 반등하려면 가격 경쟁을 이겨내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날아오르려면 AI로 실제 돈을 버는 킬러 앱이 등장해 칩 수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저점 매수라며 뛰어드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의 급한 불, 마진콜이 꺼져야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파티는 끝났고 청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꿈만 가득한지 아니면 혹독한 겨울을 버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말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을 헐값에 줍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보는 눈은 냉정해야 합니다. 어제의 폭락이 여러분에게는 공포였나요? 아니면 기다리던 기회였나요? 시장은 언제나 과하게 오르고 과하게 떨어집니다. 중심을 잡는 건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이들의 운명은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라는 성적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 시장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잦은 매매가 아니라 기업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인내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2026년 시장, 경제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팩트와 인사이트로 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7일 현금 증발 쇼크 분석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치킨게임, 엔비디아의 ROI 위기, 그리고 코인의 유동성 문제까지.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이 바닥일까요? 지하실의 입구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특히 바이오 섹터의 경쟁 심화가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 특히 비백 이후의 로드맵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꿈이고 가장 늦게 타격을 입는 건 현금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공부하고 대비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면 이 위기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을 남기며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3월 FOMC 회의가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곧 수익률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